역사란 민족을 잊게 하는 거죠. 역사를 잊고는 민족이 없겠죠. 우리가 어떤 이제 유대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 예. 중국, 일본, 미국, 멕시코, 쿠바, 네덜란드, 러시아. 살이 있나 봐요. 역맛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진짜 이게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데까지 가서 이렇게 했었어?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책 쓸 때 맨날 그래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와. 전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굴 같은데 와보니까 바로 왼쪽 편에 가슴 뭉클한 태극기가 그려져 있네요. 그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렇게 울컥했던 감정 때문에 이 작업을 그만 못 들은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정부에다가 훈장을 재교부 신청해서 받았는데 비닐봉투에 넣어줬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했구나.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존중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찍고 싶은데 그래서 매번 두렵습니다. 그 현장 앞에 쓰는 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 고민을 좀 해봤더니 제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 회사 안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 계신 분들이 제가 나중에 되고 싶은 모습도 아니었고, 그래서 삶은 한 번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냥 도전을 해본 거죠. 예.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주저하는지 이제 알게 됐죠.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예. 후회하지는 않으시는? 아니 전혀요. 전혀요. 예, 빨리 못한 거를 조금 더 후회하는데요. 예. 인도에 갔는데 보통 이제 뭐 여행지 가기 전에 조금씩 공부를 해보잖아요. 자료를 찾다가 델리에 있는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 레드포트가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더라고요, 거기. 인도에도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이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광복군들이 거기에 9명이 와서 영국군하고 같이 훈련받고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인면전구 공작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까지 가요. 그 스토리가 너무 영화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깜짝 놀랬고, 와, 이런 역사가 있었어 했던 이제 그런 순간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좀 독립운동사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기존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지역에 방대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흔적이 그러면 어떻게 기록돼 있냐를 또 찾아봤더니 제 시각에서는 그것들이 너무 형편없는 수준으로 이제 이미지적으로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걸 한번 기록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도에서부터 좀 그 여정이 시작됐죠. 뭉우리돌 하면 요즘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순 한글이에요. 둥글고 넓적한 돌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밭을 갈다 보면 돌이 나오면 이제 골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백범일지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김구 선생님이 이제 형무소에서 고초받을 때 순사가 지주가 전 답에서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게 상례 아니냐.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사회에서 속아내야 된다는 이제 취지의 말을 듣죠. 이제 거기다 대고 김구 선생님이
내가 평생 무웅리돌 정신을 품고 살겠노라라고 다짐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0곳 넘게 400곳 가까이 그 현장들을 다녀봤는데 그 현장 하나하나가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과 저항 정신을 품고 있는 현장들이더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무웅리돌을 갔다가 무웅리돌을 찾아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거죠. 이제 왜 바다냐면 그 태평양을 건너간 우리 이주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이 이주사가 있고 또 멕시코에 갔던 이주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서 사탕수수 농장에 가서 일하고 애니깽 농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돈으로 계속 미국 땅, 멕시코 땅, 쿠바 땅에서 독립자금을 보내줘요. 그래서 무웅리돌의 바다라는 이제 제목을 짓게 된 거죠. 예. 이제 지금까지 이 작업을 위해서 기록한 나라는 10개국 정도 돼요. 어떤 이렇게 보존이란 측면에서 현장을 찾아갔을 때 뭐라도 좀 남아있으면 되게 기록자 입장도 되게 편하고 뭔가를 이제 찍을 게 있으니까 되게 좋을 텐데 제가 제일 많이 마주했던 풍경은 공해 풍경이었어요. 공해 풍경.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터 여기래 허망한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여태까지 뭐 했나? 근데 그 현장이 어떻게 변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나? 그것도 없고. 예. 우리 역사를 왜 이렇게밖에 못 돼 있을까? 우리 땅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그것들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기록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되게 안타까웠죠.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 세계의 보석처럼 박혀 민족의 등불이 된 현장을 제대로 기록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역사는 기록할 때 역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렇게 울컥했던 감정 때문에 이 작업을 그만 못 들은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많은데 최근에 제가 한번 펑펑 운 적이 한번 있는데 저는 뭐 사진도 찍지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송몽규, 윤동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윤동주 묘소를 처음 찾아갔어요. 그 윤동주 묘소에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는 시인이라고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그걸 싫어했거든요. 문학하는 거를. 막 판사 되라, 뭐 의사 되라,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야, 묘소에다 우리 그래도 시인이라고 적어주자 해서 시인 윤동주 지묘가 된 건데 그 묘소 앞에서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오열했던 막 그 추억이 있어요. 작년 여름쯤에. 예.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시인이라고 적힌 그 묘비명이. 그리고 그 옆에는 송몽규의 묘소도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 문사 송몽규 지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송몽규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청년 문사라고 써준 거죠. 아니 고등학생 때 신춘문예 당선이 되니까 송몽규는 너 얼마나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너무 오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혼자 하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기를 또 따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대에 그 시기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이제 이를테면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그 현장을 찍는다던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전범기업인 미씨의 니콘 카메라를 들고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찍겠어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선생님 좀 찍겠습니다 하고 찍겠습니까, 그게. 그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일단, 이 작업은 일본 카메라를 나는 개인적으로 못 쓰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카메라를 고르면 별로 쓸 게 없어요. 다 아주 카메라계에서 명품 같은 카메라만 남거든요. 이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취미로 그 오토바이를 탔거든요. 그거 팔았어요. 카메라 살려고. 그래서 제가 신형 카메라를 사왔는데 그걸 3일 동안 뜯지도 않았어요. 그 바이크 판 게 너무 슬퍼가지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네, 카메라만 좀 후원해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무리돌의 바다 다음 편으로 나온 게 들녘인데 그 편에서는 러시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해주 이주사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근데 이거는 이제 하와이 이주사랑 좀 다른 게 하와이 이주사는 이제 합법적인 이민이었거든요. 고종이 승인했던.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최초의 공식 이민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월강을 해서 강을 넘어서 청나라 땅에 이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러시아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연해주 이주사 1863년에 처음 시작됐던, 그래서 올해가 연해주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부터 풀면서 연해주 땅에서 있었던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뭔지 또 확장해서 이제 하바rov스크주, 아무르주까지 연결되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까지 이렇게 담은 이야기가 이제 뭉리돌의 들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총을 겨룬 건 아니고요. 기관총을 든 사람들이 왔죠, 저한테. 제 앞에 와가지고 그 헤이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거기가 대통령 집무실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거기, 그리고 막 온 사람 다 찍으니까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사진 찍어 내놔봐라 해가지고 제 사진 찍어 검열 다 하고 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중국이 문제예요, 항상. 공안들한테 맨날 쫓기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그 흑룡강 만주 채북단까지 가서 그 흑룡강에 남은 그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가 있어요. 배달촌이라고. 배달촌.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국경이거든요. 바로 흑룡강 넘으면 바로 러시아니까. 그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뭐 짐 다 뒤지고 뭐, 예, 거의 오후 시간 전부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애로점이죠. 예. 셔터를 누르는 거는 정말 맨 마지막 단계의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셔터를 누를 때, 최선을 다해서 여기 현장을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존중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찍고 싶은데,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셔터를 누르는 건. 그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계속 고민이 돼요. 내가 여기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 이분들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음날 또 가고. 물론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여러 번 찍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번 떨리고 초조하죠. 그래서 매번 두렵습니다. 그 현장 앞에 쓰는 게. 네.
찾지 못한 죽음. 그 언덕 기억할까? 그 뜨거움, 그 그리움. 죽음 앞에 의연했던 자, 한 줌 먼지가 돼 흘러 다시 고향에 갔을까? 바람만 노니는 별이 진 언덕, 거기서 어머니 품에 잠들었으면. 저녁 노을 지나 별도 몰래 우는 그 밤.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 모두 말이 없는 날. 기억하고픈 자만 남아. 이제 모습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아직도 딸 아들도 있고 뭐 손자 때까지는 모습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한국분이잖아요, 모습이 완전히.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당연히 말을 건네고 싶은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현지 언어인 거예요. 한국말 대부분 못 하시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언어는 잊혀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리고 그분들이 낳은 또 자식은 대부분 이제 현지 분하고 결혼하셔가지고 모습도 바뀌고 있고, 이렇게 이주사의 모습이 변해가 가는 거구나. 근데 또 놀라웠던 지점은 이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은 한국 음식이에요. 물론 현지 것도 드시지만 그게 할머니 때 아니면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보다 또렷하고 언어보다 질긴 게 바로 그 맛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또 그 음식으로서 본인의 뿌리를 또 증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예.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뭔가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눈빛인데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뭘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되죠. 그래서 소외된 정말, 그리고 뭐 혜택 정말 못 받은 이제, 우리 아버지도 독립운동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뭘 마땅히 증명할 길은 없고. 그래서 좀 약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 뭐 그런 걸 좀 많이 좀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죠. 항상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사진 찍을 때. 일했던 시간에 맞춰서 뭐 애니깽 농장을 찍는다던가 그 사람들이 봤을 법한 시선으로 이렇게 찍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 사라지고 흐릿해진 기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찾아낸 게 인물을 현장에서 좀 흐릿하게 만드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머릿속에 역사라는 모습을 한번 사진적으로 재현해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조금 반투명하게 찍어내요. 이 흐릿해진 사라진 이 역사를 그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흐릿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되거든요. 오늘 되게 지금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오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의병장 중에 민긍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되게 유명했던 분이에요, 민긍호. 근데 그 민긍호 의병장의 직계 가족들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카자흐스탄 갔을 때 민 알렉산드라라고 그 후손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을 다시 가고 싶은데 가면 그때 찍었던 사진 꼭 선물을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돌아가셨던 얘기 듣고 계속 그 얼굴이 오늘 계속 제 머릿속에 지금 계속 남아있어요. 소련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가 된 이후부터 그 구소련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거든요. 민긍호의 후손이 거기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아요. 수교 이후에.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 친척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겠죠. 근데 직계 후손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장이라도 좀 달라. 그거라도 가져가고 싶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훈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훈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다가 훈장을 재교부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 재교부한 훈장을 어떻게 줬냐면 비닐봉투에 넣어줬대요. 이렇게 그냥 넣어갖고.
그래서 그 얘기를 민국호 선생님 후손들이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했구나. 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또 오늘 계속 떠오르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와.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해서. 네. 오늘 좀 기억에 계속 떠올라요. 민국호 선생님의 후손들. 상해 임시정부 그 건물도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거 중국 거지. 당연히 헤이그 특사들이 머물렀던 그 호텔을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정부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민간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하는 곳. 그게 대표적인 것이 헤이그에 있는 이제 이준 평화박물관. 예. 자비로 그 건물 사가지고 그 보존시킨 분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훈장 같은 거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깝죠. 나라에서 할 일을 왜 개인이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국가에서는 뭘 한 건지. 그분들은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있는 거죠.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저만의 사명의식이 있지만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대단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고 좀 그렇죠. 그래서 가서 또 해주시는 얘기가 옛날에 유학생들이 여기 와가지고 몰래 저 공동묘지 담 넘어서 밤에 이준 열사한테 참배하고 그러다가 경찰 신고당해가지고 경찰들 출동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준 열사 그 묘적지에 꽃이 시들면 계속 새 꽃으로 갈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돈을 1년치를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이준 열사 그 기념관 하시는 원장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 암스테르담 가도 헤이그 잘 안 오는데 어떤 한국인만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이 조금 옅어지는 거 아닌가. 네. 작년 1월 달에 제가 영빈관에서 이렇게 토론자로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공군의 시작이 된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윌로우스 비행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공군의 시작이 캘리포니아예요. 우리 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가면 이제 비행장 타워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했던 건물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좀 사달라. 저는 항상 안타깝게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너무 비싸면 못 사고 하고 휙 가셨어요. 아주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 독립운동 사적지를 저작거리에서 흥정하듯이 무슨 비싸면 못 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해서 좀 진짜 중요한 데라고 느끼시면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이나 조금 전진된 대답을 원한 건데,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너무 낙담했던 경험이 있죠. 네. 독자들이나 전시장에서 만나는 이제 관람객들이 저한테 작가님 이거 진짜 몰랐던 거예요.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네. 조금 그러니까 흐릿한 사진을 조금 채워가는 느낌? 네. 저 3.1절 기념식을 생중계로 내가 옛날에 봤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올 3.1절 기념식도 제가 다 봤죠. 예.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여행을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여행도 포함됩니다. 여행을 가면 항상 그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없는지 찾아봐요. 무덤은 없는지, 묘소는 없는지,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모르는 것들이 다 이렇게 동네마다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한 번씩 꼭 찾아보고 가죠. 그래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친일파의 무덤을 꼭 찾아보죠. 예. 있습니다. 예. 이번 파묘도 그 모티브가 이완용이잖아요. 그게 익산이에요, 현장이. 이완용이 무덤이 있었던 곳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일파의 무덤도 꼭 한번 찾아보고, 예, 그럽니다. 있죠. 예. 완도에서 1시간 정도 배 타면 닿을 수 있는 소안도라는 곳이에요. 소안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태극기가 쫙 펄럭이는 길이 쫙 이제 이어지는 365일 태극기가 펄럭이는 섬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80명 정도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돼요. 그 어마어마한 항일의 섬이거든요, 거기. 근데 학교도 남아 있고요, 거기 광장도 잘 조성돼 있고 기억이 이어지고 있는 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항일의 섬 소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되게 자긍심을 가져도 되거든요.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조상들이 해놓은 걸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 작업이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하는 작업이었다고 좀 평가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를 뺏겼으니까 분명히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 근데 그 현장들이 내가 무심코 가는 여행지에 다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찾아주시면 외국 여행 가셨을 때 조금 더 가치 있는 여행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역사를 같이 조금씩 우리 머릿속에 같이 새겨 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